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적화 문화재 해설가 김진재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2021년도 A형 관광자원 해설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같이 한번 하려고 이 자리에 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가급적 좀 필요한 정보들은 좀 드리면서 아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22년도를 이제 대비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실까 좀 싶고, 그리고 이 시험은 좀 어떤 시험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간도 조금 보시는 그런 분들도 아마 수업을 들으실 것 같은데, 최대한 여러분들께 좀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 좀 드리고요. 그리고 부여있는 궁남지에 이제 밤에 눈 온 어느 날 한번 사진 좀 찍었는데, 상당히 좀 목표로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한번 이 사진 한번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궁남지 한번 좀 가볼 만한 그런 곳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21년도 이제 기출문제 집중 분석과 이제 총평을 한번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항 분석들을 한번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년도 시험을 한번 좀 보니까, 상중하 문제가 몇 문제가 있느냐. 이거는 저의 주관이 좀 많이 강한 그런 수치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번 딱 보니까요. 이 두 번째 장, 이렇게 좀 푸셨을 때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쫙 볼 때. 첫 번째 장을 좀 풀 때는, 그런 대로 괜찮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두 번째 장을 좀 넘기고, 이렇게 좀 가다 보니까, 여기가 예사롭지 않구나. 라고 하는 문제들이 쭉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문제하고 이제 상문제가 많이 섞여 있는데, 여기 멘탈 약하신 분들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중과 상 문제를 한 곳에 몰아놨어요. 그런데 요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약간 심장이 쫄깃쫄깃해져 있는데 그걸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뒷부분은 이런 식으로 조금 괜찮은 문제들이 쫙 나오죠. 그러니까 하 문제가 이렇게 14문제로 쭉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일 마지막에 이 왕릉 이거 좀 아는데 이런 문제들, 뭐 광릉 이런 이름이라든지 헌릉, 태릉 뭐지?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는 난이도가 이 하 문제가 14문제 깔려 있는데, 이 문제는 답을 탁 보면 바로 탁 떠오르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꽈락이 예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이게 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고득점도 받기가 좀 힘들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단원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해 부분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부분에 이제 자원에 대한 해설에 대한 부분이 두 문제. 그리고 자연 자원에 대해서는 6문제. 그리고 이번에 이러한 사회적인 파트가 좀 많이 출제 좀 됐고, 그리고 역시 5단원이 좀 많이 출제되지 않는 범위인데, 여기가 좀 많이 출제가 좀 되어서 좀 낯선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 기법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쭉 가다가, 여러분 좀 어려웠던 게 바로 이제 지역과 관광단지 연결하는 거. 와, 이건 처음 들어봤다. 이런 것도 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가 뭔지, 그리고 관광 두레가 뭐지? 두레는 국서 공부하다가 좀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라든지 지역 관광 거점 도시가 이제 지정이 된 게 5곳이 있는데 요거 어떤 거지? 그리고 하회 별신 구탈놀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왕릉 이러한 것들이 색깔로 볼 때는 이러한 이 푸른색 계열과 그 다음에 이 분홍색 계열이 좀 어려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배워나가면서 답을 한번 찾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26번부터 바로 좀 가볼게요. 관광자원 해설 기법 중에서 매체 이용 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자, 문제를 딱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매체 이용 해설이라고 할 말이 나왔어요. 어떤 시각적인 매체를 이용해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모형기법, 시청각 기법을 활용한다. 최신 장비 도입을 통해서 관람객 관심 유도가 가능하다. 매체 관리 유지를 위한 정기적 보수가 필요하다. 역사적 사실 재현에는 효과성이 낮은 방법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답이 딱 보이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하로 요거는 분류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답이 좀 보이신 분들은 좋겠지만은 안 보였다. 그럼 내용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매체 이용 해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재현 효과에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해설 기법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단들을 이용해 가지고
해설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좋은 점은 이제 이용자들의 관심을 상당히 많이 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각적인 것들을 이제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라 보면 되고, 호기심도 많이 생기겠죠. 근데 유지 보수하는데 좀 노란 것들이 좀 힘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금방 이 얘기를 봤을 때 1번은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에 최신 장비 도입을 통해서 관람객 관심 유도가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에 매체 관리 유지를 위한 정기적 보수가 필요하다. 요거는 이제 문제점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호기심을 많이 유발하면서 이러한 것들 효과성이 좋겠죠. 그래서 정답을 찾아주면 요거는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관광자원의 이제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보존과 보호를 필요로 한다. 관광 동기를 유발하는 매력성을 지닌다. 뭔가 이제 끌어들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관광자원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는다. 관광자원 범위는 다양하다. 자, 답이 보이시나요? 전 그래서 요거는 하루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답이 여러분들 딱 볼 때 답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한 번 더 정리 한번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광자원의 특징을 여러 가지를 한번 좀 보면은 첫 번째 매력성이나 그다음에 유인성이나 그 다음에 상호작용에 대한 어떤 결과로서 느끼는 감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다양하고 넓죠. 범위가 사회 구조나 시대에 따라서 가치가 변하겠죠. 그죠? 옛날에는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가 없다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런 것도 와,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동은 뭐 물론 이런 유물 같은 것도 옮길 수 있겠지만 아주 큰 그러한 문화재나 이런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좀 옮기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동이 좀 불가능한 것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 공공재적인 그런 성격이 좀 많고요. 자, 그 다음에 희소성을 좀 가지면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주위에서 이제 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나중에 또 이제 경제재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가치가 좀 변하는 그런 내용 같은 것들. 그래서 모든 관광객을 충족시키지는 좀 못하지만 가급적 심리적인 아름다움이 있으면 좀 느끼는 감정은 또 이렇게 좀 비슷할 수 있고 이래요. 그죠? 자, 그러면 답을 이제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가치는 변한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3번이 이게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 자, 국가지질공원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럼 국가지질공원은 이게 지금 현재 13개가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딱 찾았을 때, 아, 이게 1번 지구과학적인가? 경관이 우수한가? 고시일이 얼마지? 그 다음에 교육관광사업으로 활용되나? 아, 부산이 제일 먼저인가? 이런 고민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민을 좀 하게 만드니까 저는 요건 중으로 한번 분류를 좀 한번 해봤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풀기 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국가지질공원이라고 하는 거는 13곳이 이제 지정되어 있는데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면서 그 다음에 경관이 우수한 지역이면서 이걸 보존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이건 환경부 장관의 인증이 이제 되어 있는 그런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징이 고실로부터 인증 기간이 이제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바로 첫 번째 이 울릉도와 독도 지역이 바로 제주도와 함께 요게 2012년에 제일 먼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년도 가가지고 이제 부산에 7개 자치구가 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제일 최근에 이 단양이 지정이 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 수업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좀 정리를 좀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좀 추가가 되는 그런 것들 해서, 그리고 독도,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부산, 그 다음에 강원도 이제 평화, 요거는 이제 휴전선 근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청송, 청송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청송 하면은 주황산, 그 다음에 청송 하면은 달기약수,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것 중에서 주황산 하면은 삼계탕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달기약수 하면 또 청송하면 얼음 막걸리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그래서 그런 청송 사과가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무등산 하면은 이제 광주 곤역, 그 다음에 한탄 임진각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에 휴전선 근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강원 고생대, 그 다음에 경북 동해안, 전북 서해안권, 그 다음에 백령 대청도, 서해 바다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진안 무주, 그 다음에 이제 단양. 자, 이러한 곳이 바로 지정이 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틀린 게 이제 보이시나요? 답 찾아보면 1번 지구과학적으로 경관이 우수한 거,
임진경에 고실로부터 4년이면서 교육관광사업으로 활용되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이제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부산 7개 자치구가 최초 지정된 게 아니라 울릉도, 독도하고 제주도가 제일 먼저 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공부하면서 내용들을 좀 더 정리해주면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이 호수관광자원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런 용어들, 우각호, 그 다음에 석호, 그 다음에 충주호하고 이제 소양호, 이게 인공호가 자연호가 뭐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이 있는데 두 개 중에서 규모가 좀 어떤 게 더 클까요? 천지 아니면 백록담? 어디가 더 크죠? 그렇죠. 천지가 더 크죠. 그러면 이 백록담 같은 경우는 특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 이거는 화구라고 그래요. 화구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침몰이 되면서 이제 물이 차이면 화구호가 돼요. 근데 그게 더 커져요. 한 3배 정도. 그럼 칼데라라고 부르고 거기 물이 차이면 칼데라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화구호고 그 다음에 천지가 칼데라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주호하고 그 다음에 소양강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가둬버렸죠. 그래서 인공적으로 가뒀고, 그 다음에 저는 한 번씩 충주호에 이제 유람선 타러 한 번씩 좀 가는데, 한번 가보면, 와, 바다 같다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소양강도 마찬가지예요. 소양호, 여기도 마찬가지. 춘천에 있는 소양강,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20대 때는 뭐 소양강 처녀 만나러 막 가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충주호, 그 다음에 소양호, 이게 바로 인공호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석호가 어떤 거냐고 하면, 석호는 이제 동해 바다에, 동해 쪽에, 자, 여기 한번 볼까요? 해안선이 이런 식으로 있다가,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안쪽으로 조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이 점점 이렇게 안쪽으로 차이겠죠. 그러면서 이 안으로 움푹 들어간 곳이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가 이제 육지고, 여기가 이제 바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런데 이 바닷가에 보면 연안류라고 해서 살랑살랑하는 이런 파도들이 있는데 이 파도들이 모래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중에 여기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래로 길이 만들어지죠. 요거를 우리가 사주라고 해요, 사주. 그러면 여기는 호수가 되겠죠. 여기는 바다일 것이고 여기는 육지겠죠. 그러면 이 호수 물은요, 처음에는 바닷물로 만들어졌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쪽에서 나오는 이 토사들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니까 여기는 바닥이 얕아지는 이런 형태로 가다가 이 호수는 나중에 결국 매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호수를 우리가 석호라고 하는 말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석호는 우리나라에서 동해 바다에 나타나는 형태가 바로 석호가 되겠죠. 그래서 석호는 하천에 공유천에 이루어지는 호수가 아니라 이거는 바닷가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경포대에 한번 가보셨으면 경포대가 이쪽이에요. 여기는 경포호, 경호가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서서 보면은 오른쪽은 바다인데 여기는 연못, 그러니까 우물, 뭐라 해야 될까, 이쪽 호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죠. 상당히 좀 절경이 이쁘고 이런 형태인데, 조선시대 때 각종 사료들을 읽어보면은 요게 점점 옛날에는 어깨까지 물이 찼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여기는 뭐 이제 배까지 물을 찬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점 얕아지는 이런 거를 석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우각호인데 우각, 그러니까 숯불같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천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이 자유공유하천이 있었는데 강물이 갑자기 범람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점점 가다가 이제 끊기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러한 작은 물웅덩이 같은 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물이 차이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우각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안가 지역이 아니라 요 같은 경우에는 자유공유하천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이게 바로
우각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 될 만한 것은 요거는 3번밖에 답이 될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개념이 좀 안 잡히면 이런 것들이 좀 내용이 어려워요. 맞죠?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30번 문제로 가볼게요. 와, 요건요, 최근에 좀 잘 나와요. 그래서 바로 앞전 시험도 이렇게 좀 출제가 좀 되고 이렇게 좀 했는데, 코리아 둘레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 서쪽, 그 다음에 이쪽에 남쪽, 그 다음에 동해 쪽, 그 다음에 또 하나 더는 여기에 휴전선 근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파랑길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5, 6도부터 시작해서 5, 6도는 이제 부산에 실제로 뭐 5, 6도 지역이 요즘에 그 근처가 막 개발이 많이 되고 이렇게 좀 되는데 섬이 5개로 보일 때도 있고 6개로 보일 때도 있다. 이게 이제 5, 6도죠. 그러니까 5, 6도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고성까지. 그래서 고성의 통일전망대까지 가는 이 길이 바로 이게 해파랑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남해 쪽은 남파랑길이고 그 다음에 서해 쪽은 여기는 서파랑길이 되겠죠. 그래서 서해랑길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DMZ 나오는 이게 평화의 길, 요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해파랑길인데, 요거를 다음에 또 낼 수가 또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보면, 이젠 출제자가, 이쪽에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정답은 요거는 1번이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요 문제는 보통 보면은 국립공원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렇게 도립공원이 갑자기 딱 나왔어요. 와, 그럼 이것보다 국립공원이 또 더 어렵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수준을 우리가 중으로 한번 분류를 해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흔하지 않는 그런 지역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수도권에 사시면은 이런 지역을 안 가보시면은 좀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한번 이런 지역 한번 좀 가봤어 이렇게 하면은 조금 들어봤고 이렇게 좀 되겠지만, 문제 한번 좀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 도립공원에 관한 설명인데 요 중에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옳은 거. 자, 1번. 전라북도의 모악산 도립공원이 최초로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죠. 최초로 국립공원 중에 지정된 거는 이제 지리산인 것처럼, 그러면 최초로 이제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거는 이게 바로 경상북도에 아주 대표적인 산이 있죠. 금오산. 자, 요게 이제 70년에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게 금오산이 요게 지정됐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면, 이 당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 고향이 구미, 선산 이쪽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정이 된 거죠. 그래서 요게 1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모악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정될 때가 이제 71년도에 지정이 됩니다. 그 뒤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산. 마이산은 말 귀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경상북도가 아니라 전라북도 이제 진안 쪽에 가까운 이 마이산이 있는데, 마이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79년도에 지정이 된 그런 도립공원이에요. 자, 그리고 마이산 한번 가보시면 이제 봉우리가 크게 두 개가 딱 이렇게 있거든요. 상당히 또 절경도 이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전라남도의 월출산. 월출산은 도립공원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국립공원으로 88년도에 이게 지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문경세제가 있는데요. 문경세제는 우리나라의 이제 많은 그 산지 중에서 저는 이제 좋아하는 곳이 특히 이제 문경세제, 그런 주황산인데 가는데 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문경세제는 걸어가지고 점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넘어가면 이제 충주로 가거든요. 이렇게 조령 1관문, 2관문, 3관문 딱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충주 수안보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1관문 사극 찍고 이렇게 할 때 보면 1관문에 다음에 한번 가보시면 요즘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1관문 쪽에서 제일 많이 찍거든요. 왜냐하면 귀찮으니까 1관문에서 찍는 거죠, 사극을. 그러면 거기 보면 돌들이 많아요.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저쪽에 저 또 뭐지? 저 돌. 들어보면 이제 스펀지 돌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위에서 막 던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1관문이 있고 이제 2관문이 있고 3관문이 있고 이런데 한번 올라가, 옛날에 이제 과거길도 이렇게 밑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이러는데, 여기 위치가 이제 문경세죠. 그러니까 경상북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한번 가보시면 좀 고민 많고 이럴 때 좀 마음을 좀 비우고 이렇게 할 때는 아마 문경세제가 이제 경사가 완만해요. 이렇게 한번 올라가다가 이제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래서 한번 가다 보면 창조적인 얘기하고 상간문 찍고 충주로 내려가시든지 차가 이제 밑에 있을 거니까 아마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겠죠. 그러면
요 코스가 특히 이제 봄, 가을에 가시면은 상당히 좀 절경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고, 주황산은 저는 좀 가면은 가서 좀 뭔가 마음이 좀 뭐라 해야 될까, 가난할 때 한번 가면은 거기 주황산가 뭔가 마음이 확 꽉 차서 이렇게 오는 그런, 모르겠어요. 요건 이제 주관적인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지역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문경세제를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경상북도가 아니라 경상남도가 아니라 경상북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 찾아주면 그러면 옳은 것을 한번 보면은 정답은 보이나요?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도립공원이라고 하는 거는 21년 기준으로 요거는 30개가 있었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지정된 게 바로 이 금오산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게 이제 70년에 지정이 되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모악산이 이제 전라북도 지역인데 여기 71년도에 지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그래요.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이제 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칠갑산을 참 좋아하셨어요. 알죠? 노래도 맨날 칠갑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가면은, 근데 진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칠갑산은요, 거기 한번 가면 뭐 노래도 칠갑산 있고 막 그렇잖아요. 거기 가면 영험한 그런 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여성분들이 좀 임신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그쪽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만지고 이렇게 하면은 임신이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우리나라에 보면 많은 그런 산에 있겠지만 그 칠갑산 이쪽이 좀 효과가 상당히 좀 좋다고 합니다. 근데 임신이 안 되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기 칠갑산이 그게 상당히 좀 영험한 이런 게 좀 있고요. 그래서 청량, 고추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칠갑산 이쪽에 보시면 되고, 그다음 대둔산, 그다음 아까 설명드린 이 마이산, 79년도에 지정되었던 마이산, 그 다음에 이제 가지산은 또 경남 쪽에서는 또 상당히 또 유명한 산이죠, 요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팔공산, 그렇죠.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옛날에 임신을 좀, 죄송합니다. 자꾸 임신 얘기 죄송해서 죄송한데, 그런 것처럼 팔공산도 그런 영험한 그런 대구 쪽에 있는 산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도립공원인데요. 그 도립공원에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면은 문경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포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지역들이 나름대로 또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불갑산이라고 하는 거. 요까지 이제 같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보이시나요? 답은 3번이라고 하는 거. 지금 월출산은 이게 도립공원에서 이제 국립공원으로 갔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번 문제로 하면, 와우, 요 문제는요, 처음에 딱 봤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경상북도 쪽에 사시는 분이었으면 요 문제는 잘 몰라도 그냥 2번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고 하면 대왕암, 그러니까 문무왕릉이 있는 거기가 간포거든요. 간포. 그러니까 이 간포 해양관광단지는 바로 경주거든요. 그래서 경주 이 간포 해양관광단지 아닐까? 이렇게 해서 바로 답을 딱 찾으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이 오시아노라고 하는 곳 있죠. 오시아노. 그럼 오시아노가 있으면 요게 강원도인지 이게 어디지? 생각하는데 여기가 바로 위치상으로 좀 보면 이 진도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해남이 있죠. 해남하고 해남에서 진도 이제 넘어가는 진도 다리 바로 가기 전에 왼쪽에 보면은 거기에 오시아노라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전남 지역이거든요. 전남 지역. 그래서 전남 해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시아노. 자, 그 다음에 이 간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주 쪽이고, 그 다음에 마우나 오션이라고 하는 것도 요게 마찬가지로 이제 경상북도에, 경주에, 울산하고 이제 경주하고 이제 가까운 곳에 여기 보면 여기 마우나 오션이라고 있습니다. 마우나 오션. 자, 그리고 이제 부산 해양관광단지는요, 여기 이제 특징이 지금은 이제 창원 통합시잖아요. 창원이 있는데 이 창원 시 안에 보면 마산구가 있어요. 그래서 마산구의 하포 쪽에 보면은 요게 이제 부산 해양관광단지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지금 보상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게 보상 문제 때문에 좀 말이 많고 이렇게 좀 하는 그런 곳인데, 나중에 또 해결이 잘 되겠죠. 자, 그래서 위치를 그러면 답은 몇 번이겠어요? 옳은 거 찾아주면은. 그렇죠. 답은 요거는 되는 거는 2번밖에 답이 될 게 없고, 근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볼 때는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게 상 문제로 분류를 한번 해갖고 정답은 요건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 지역별 이제 민속주가 아닌 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요. 이런 문제는 이제 또 한번 민속주 한번 드셔보시고 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는 소곡주, 요거는 안진뱅이 술이고, 이거는 복지겸하고 관계되는 그런 두견주, 이건 바닷가 쪽에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좀 들어봤고, 안동하면은 우리한테 최초로 이제 증류를 좀 해서 안동 소주가 유명하죠, 맞죠? 근데 이런 이름을 좀 다 들으면 진양주? 요거 홍주 아니고 진양주인데 요거는 요건요 집에서 이제 가양주로서 집에서 이제 담궈서 만든 그런 술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민속주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처음 봤었을 때는 이거 답이 두 개 중에 안동 소주가 과연 맞을까? 소주가 어떻게 민속주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아마 두 개 중에서 아마 조금 공부하셨으면 고르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제가 중으로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 중에 이제 한산 소곡주라고 하는 거는 이 충남의 이 소곡주라고 하는 한산 쪽인데요. 자, 우리가 술을 분류를 좀 한번 해보면 이렇게 양조주가 있고요. 곡식 발효시켜가지고 제조하는 양조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증류주가 있죠. 그러니까 소주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증류주. 아까 안동 소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민속주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매실주나 이제 복분자주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혼성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우리가 이제 면천 두견주라고 하는 거는 이게 두견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진달래 이게 바닷가 쪽에 있고 이렇게 좀 될 때 두견화 이렇게 좀 하기 때문에 이름을 두견주라고 얘기하게 되고, 복지겸의 딸이 정성껏 이술 빚어서 이제 병이 나았다. 이런 얘기 좀 나오는 게 바로 면천 두견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곡주 같은 경우는요, 충남 이제 서천에 이제 한산 쪽에 우리 한산 세모시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쪽 명주인데 며느리가 앉아가지고 이거를 조금 앉아가지고 이게 술이 잘 빚어졌나 이거 찍어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맛이 괜찮아요. 그래서 앉아서 계속 먹다 보니까 어지럽고 이래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안진뱅이 술 요런 말 좀 쓰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소곡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속주 외에 요거 말고도 더 많은 술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문제 충실해서 우리가 맞춰주면 되는 요런 형태. 금방 말씀 좀 드렸던 이 문제 중에서 이 진도의 진양주, 저도 이거는 먹어보지 않았는데 이 진양주 같은 경우에는 좀 달콤하고 좀 맛이 달달하다라고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에서 이런 것들을 최씨 할머니가 막 담그기 시작하면서, 해남 지역에서 담그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집안의 어떤 술로 간 게 그게 바로 진양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답은 그래서 이건 정답은 바로 2번이 요게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3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혹시 강원랜드 한번 가보셨나요? 강원랜드? 카지노. 그리고 저도 이제 저는 한 2번, 3번, 한 이 정도 좀 가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한번 신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왜냐하면 국내에서 내국인이 갈 수 있는 곳은 유일하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 한번 들어가 보니까, 와, 저도 처음에 들어갈 때는 민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갈 때 입장료가 이렇게 있고 막 그렇습니다. 구경만 해도 이제 입장료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진 막 찍으면 안 되고 막 이랬는데, 들어가가지고, 뭐, 한번,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기구들이 이렇게 좀 있는데, 저는 룰렛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룰렛, 그러니까 똑같은 번호에다가 계속 좀 걸고 이렇게 하니까 돈을 딸 때도 있고 막 좀 그렇더라고요. 와, 근데 보니까 이 주차장에요. 먼지 쌓인 차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아시는 분도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 숙식 같은 것부터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좀 돼 있고, 여기 해발 고도가, 요게 정선이거든요? 정선? 그래서 사부급 그쪽일 텐데, 여기가 옛날에 이 탄광촌이었죠. 옛날에 탄광촌.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무연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폐광이 되고, 지역 경제가 완전히 이렇게 좀 되고, 이제 침체가 되고 하니까, 요게 높이가 거의 한 883m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좀 높죠.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98년도에 이 강원랜드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2000년부터 해서 2000년 10월 달부터 해서 본격적인 이제 국내 내국인들 들어와 가지고 이제 카지노하고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2003년도가 아니라 2010년, 2000년도. 요게 이제 답인데, 어렵죠. 이런 것도 어렵잖아요. 자, 그리고 원래 이게 단계적으로 내국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계속 살고, 실제로 보면 이거는 뭐 전 사보진 않았지만, 실제 정선 쪽에 가면은 중고차가 싸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면 뭐 그냥 차 맡기고 뭐 이렇게 좀 되니까, 특히 뭐 외제차들이 많이 뭐 싸게 산다.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얘기가 많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뭐 자살한 분도 계시고, 뭐 그다음에 나중에 또 노숙인 대신 우리 숙자 형님들 대신 그런 분도 계시고 막 이렇게 좀 되니까 그런 것도 좀 막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2025년까지만 내국인이 가는 걸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일 최근에 20년 더 추가해서 2045년까지 내국인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제일 최근에 나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한번 넣어봤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강원도의 유일한 카지노다 얘기하는데, 평창에 가면은 알펜시아가 있죠. 알펜시아. 여기도 가면 카지노 도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유일한 건 아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국내 카지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매출 규모가 최대로 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의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이 카지노에서 요즘에 점점 확대를 해서 인수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요즘에 제주도 지역에 가면은 또 뭐 여러 가지 뭐 화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좀 되면서 여러 가지 카지노들이 외국인들이 이제 막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좀 하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일 큰 게 몇 개 합쳐도 이게 강원랜드보다는 훨씬 더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상당히 매출 규모가 크다라고 보면 무슨 얘기일까요? 그럼 내국인들이 많이 갔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딱 처음 봤을 때는 답이 바로 딱 보이지 않아요. 그죠? 요 중에서는 날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날릴 수 있는 게 3번 정도, 이거 그럴까? 거의 고민을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중으로 좀 분류하면 해봤는데, 카지노에 대해서 좀 공부하셨으면은 이런 것들은 좀 맞출 수 있겠지만, 이건 처음 볼 때는 정보력이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거는 맞는 거는 2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3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와, 요 문제 있잖아요.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 자, 이런 이름이 좀 나왔어요. 지금 기업 도시인데, 기업 도시 중에서 어떤 산업에 대한 거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 기업 도시가 바로 이제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로 분류가 좀 되는 곳이 바로 이 태안, 그 다음에 이 해남하고, 그 다음에 이 무안 있죠, 무안 쪽, 이쪽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주 리조트 들어보셨나요? 그 무주, 덕유산 있는 무주. 그래서 제일 먼저 2005년도에 이 무주라고 하는 곳하고, 그 다음 무안, 여기가 이제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되었는데,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 여기는 탈락해요. 나중에 가서 결국 여기가 빠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남 무주에서 시범 사업 중이 되는데, 무주는 무주 리조트 들어보셨죠? 그죠? 이쪽이 시범 사업 중이다라고 얘기를 좀 했는데, 요거는 지금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건 탈락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제 해남 쪽이라든지, 요즘에 해남 쪽에 이제 솔라시도라고 하는 요런 지역이 요즘에 개발이 한창 좀 되고 있는 요런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 태안이죠, 태안. 요쪽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요 얘기가 이제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 요걸로 이제 지정이 되는 이런 게 이제 태안, 그 다음에 해남 쪽, 요쪽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 자체를 이제 자족적인 어떤 생활 공간 기능을 좀 갖추면서 관광 휴양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레저 시설들도 좀 만들어서 이 도시를 키운다, 이런 내용으로 좀 나오게 되는 게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요게 맞는 말이 되겠는데,
이번이 무주가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상으로 분류를 좀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 한번 볼게요. 이 문제도요. 관광 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이 관광 두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이제 국사 공부를 좀 하시고 이러면 두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두례가 마을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큰 행사 같은 거 하고 누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뭐 상장 제례 같은 것들을 같이 하고 누가 이제 결혼식 하고 이러면 가서 뭐 파전 뒤집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축하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두례인데 이 관광 두례는요. 한마디로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지역에 이 관광 두례 이 P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보면은 이제 같이 좀 연계가 좀 돼 있는 게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여행객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도민이나 아니면 시민이나 이러한 관련자들이 다 같이 관련해서 이 지역에 대한 것을 좀 키워나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주민사업체 만약에 이쪽에서 뭔가 이제 먹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각종 가게라든지 아니면 어떤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제조하는 이런 거라든지 뭔가 홍보라든지 뭐든 이 지역에 대해서 관련된 일을 좀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 두례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 5년간 이 주민 사업체별로 지원을 좀 해주게 되고 지금 현재 제가 이 수업을 찍고 있는 이 현재 거의 전국의 시군구가 이제 56개 정도가 좀 참여해가지고 같이 이런 것들을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게 관광 두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 두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하지 않는 이름이기 때문에 좀 내용적으로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게 2013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서 이제 해오고 있는데 홍보가 좀 더디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는 알려지지 않는데 이걸 좀 더 대규모로 홍보해주고 이렇게 좀 하면 좋겠죠. 그래서 사업체는 매년 진단평가도 좀 받고 그래서 이제 5년간 이제 지원이 이제 되는 이런 사업이 관광 두례 사업. 그래서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가 같이 협조해서 그다음 뭐 시나 뭐 군이나 아니면 뭐 도가 다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키워주는 이런 형태로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시도에 대한 곳에 대한 이 육성을 해서 창업을 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가 바로 관광 두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 하드웨어 중심적 지역 관광 활성화가 주요 목적인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실제로 그 지역에 이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유치가 된 이 관광객들의 이제 수익이 이게 실제 그 도시의 어떤 경제력과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바로 관광 두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을 찾으면 요거는 그래도 문제 어렵죠. 그래서 상으로 좀 분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답은 그래서 이건 1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020년에 5개 지역 관광 거점 도시가 지정이 좀 되었는데요. 요 중에 5년간 1,000억을 5곳에 1,000억씩 이제 투자를 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이 지역 관광 거점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제일 큰 도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딱 볼 때. 여기가 과연 이 관광 거점으로서 손색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로 강릉, 두 번째 안동, 세 번째 목포, 그 다음에 전주, 그 다음에 부여, 그 다음에 제천. 자, 우리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이쪽 지역인데 우리 지역이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조금 그 도에서의 어떤 그 지역의 중요성을 한번 좀 본다라고 할 때 과연 우선순위 시드 배정 1위로 갈 수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5곳이 있는데 첫 번째로 부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릉, 목포, 안동, 전주, 부여, 제천.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4개를 골라보세요. 그러면 어디가 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볼까요? 강릉 어때요? 안동, 목포, 전주, 부영, 제천. 이 중에서 어때요? 아니, 실제 시험을 치신다고 생각을 할 때. 생각해보세요. 네 곳을 선택하고 두 개를 빼야 돼요. 알죠? 알겠죠? 지금 오징어 게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중에서 강릉은, 강원도가 강릉 더하기 원주잖아요. 맞죠? 그럼 중요하죠. 요 도시는. 강릉. 좋아요. 콜. 좋아요. 그러면, 전주 어때요? 전주. 전라도. 전주 더하기 나주. 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목포는, 항구다, 목포. 목포. 그렇죠. 목포도 상당히 중요한 도시죠. 전라권에서는 이제 해안 지역 중에 군산, 목포 이런 권역은 상당히 중요한 도시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목포. 그럼 안동 같은 경우는 이제 경상북도에 도청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안동 상당히 좀 중요하게 요즘에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안동이야. 그죠? 요거. 자, 그런데 이제 부여. 전 참 부여라는 도시 참 좋아하지만 부여는 군이죠. 부여는 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여라고 하는 거는 부여는 이게 시가 아니라 부여군입니다. 부여군. 그래서 이건 아닌 거죠. 부여군이고, 요거는 좀 잘못됐고, 그죠? 그럼 제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중요한 도시긴 하지만 충북에서는 제일 큰 도시가 어디죠? 충주. 그 다음에 청주. 그 중에 청주가 인구 수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들 제치고 제천이 먼저 간다? 이거는 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안동.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럼 부산까지 5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답 찾아주면은 기억, 니은, 리을, 미음이니까, 그렇죠. 답 찾아주면은 요거는 기억, 니은, 리을, 미음. 답은 그래서 2번으로 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8번 문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하회, 별신, 구탈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자, 안동, 하회동과 병산동에서 전승되는 이제 탈놀이. 그러면 안동에 별신 굿을 하는 탈놀이를 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그 굿하면서 탈놀이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럼 이거를 이제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마을의 어떤 평안, 마을의 안녕, 그러면서 풍년, 이런 것들을 좀 기원하게 되는 게 항상 이 굿이라고 하는 건 액땜하고 이런 거잖아요. 뭔가 평안을 원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거고. 자, 그리고 탈놀이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면극. 그럼 가면을 쓰는 이유는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고 싶은데 이거를 뭔가 좀 익명성을 가지고 좀 해야지 뭔가 좀 더 이런 걸 더 말 잘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깔려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 풍자와 그 다음에 비판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다뤄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그래서 이제 하회마을 이런 말 들어보시죠. 하회마을. 그러니까 하회마을이 자, 다음에 만약에 안동을 가실 일이 있으면 안동에 이 왼쪽 편하고 오른쪽 편하고 두 개 권역을 좀 나눴을 때 왼쪽 부분이 바로 이제 하회마을이 있는 곳이고 오른쪽이 여기가 이제 옛날에 이런 이름 들어보셨나요? 도산서원이 있는 이쪽 일대가 안동에서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산서원이 있는 무성령 서원이 있는 이 하회마을. 그러니까 강물이 이렇게 해오리 쳐서 한마디로 이렇게 소용돌이 쳐서 이렇게 감아서 간다 해서 하회라고 하는 말을 좀 쓰게 되는 거고 도산서원이 있는 여기가 이제 이왕과 관계되는 서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동은 크게 이 두 개가 이제 거의 이제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경산동, 하회동, 이쪽 일대에서 이제 전승이 좀 돼. 그래서 하회마을 이런 말 좀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 찾아주면 요거는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 디귿도 맞고 세 가지가 다 맞는 내용이 하회, 별신굿, 달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처음 봤을 때 아, 답이 설마 세 개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제가 이걸 중으로 한번 좀 뽑아봤는데 자, 내용을 한번 좀 보면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안동에 이제 하회 마을, 그러니까 하회동 요쪽 일대에서 이제 이걸 하는 거고 무명과 이제 안녕, 그러니까 병이 안 걸리고 이제 안녕을 위해서 마을에서 지내는 동제로 이렇게 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면극 연희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배웠습니다. 그죠? 자, 답은 그래서 요거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39번 한번 가볼게요. 39번 문제는 자, 다음에 설명한 이제 성곽의 유형을 물어봤는데 요건 이제 왕궁, 종묘사직, 그 다음에 의정부가 의정, 좌의정, 영의정 위치한 도읍을 강화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도읍을 에워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거 이제 바로 도성이 되겠죠. 정답은 이게 도성이 되는데, 그럼 요렇게 해서 이제 하 문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읍성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조선 초에 이 왜구들이 자주 출몰을 좀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바닷가 쪽에 있는 읍들의 성을 쌓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순천의 나간읍성이라든지, 그다음 서산에 보면 해미읍성이라든지, 그러니까 많은, 한번 가보시면 다 이쁩니다. 아주 이쁜 읍성들이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고, 산성은 말 그대로 남한산성, 이런 것처럼 산에 있는 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장성은 이 천리장성, 만리장성처럼 긴 장성을 말하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을 찾아주면은 바로 1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번 내용에서 요거는 항상 뭐 강조를 좀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경상북도에 있는 대표적인 서원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요거 이제 영주에 있는 이 소수서원. 그럼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영주에 있는 서원이라고 하는 거고, 이 소수서원은 바로 이제 안양과 관계되는 그런 서원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 이 도산서원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안동에 있죠. 안동에 이 서원은 이왕과 관계되는 그런 서원이고, 그 다음에 병산서원이라고 하는 이 서원은 특징이 역시 안동에 있는데, 이거는 유성룡하고 관계되는 서원이 되어 있고, 그럼 이 세 개는 들어봤단 말이죠. 그런데 신곡서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용인에 가면은 이 정암, 이 사람은 이름이 앞글자하고 뒷글자가 똑같습니다. 토마토 조광조, 알지? 조광조. 옛날 이제 조선 중종 때 아주 뛰어난 이 개혁가, 개혁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바로 조광조가 됩니다. 조광조의 서원이 바로 심곡서원이니까 이거는 경기도 용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요거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4번 몰랐어도 1번, 2번, 3번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가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41번 문제로 가볼게요. 이 조선왕조실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조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 철종 때까지 약 472년간의 이 조선왕조 역사를 이제 기록을 좀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철종 뒤에 고종하고 순종은 일본이 날조한 게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요거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철종 때까지 내용이 되어 있고, 자, 두 번째, 실록의 기술과 간행을 담당했던 사관의 독립성과 비밀을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고 사실성과 신빙성을 확보했다. 맞는 말이 되어 있고요. 자, 국왕이 국정 운영 내용을 매일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요 내용은 바로 이제 영조 때 왕세손이었던 정조가 이제 쓰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게 일성록인데, 원래 이제 일성록의 정확한 이름은 정조가 머물렀던 건물이 존현각이거든요. 존현각 일기, 이걸 나중에 이제 일성록 이렇게 부른다 보시면 됩니다. 왕의 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뭐 국사 공부하시다가 일성록이 나오게 되면 이건 조선 후기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 찾아주면 요거는 이제 4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42번에 백제에서 이 조성한 이제 불탑은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그럼 백제와 관계되는 곳은 특히 이제 전라권, 그 다음에 충청권 요쪽 또는 이제 경기 일부 지역 요쪽인데, 자, 익산에 미륵사지 석탑이 있어요. 그럼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하는 이 석탑은 바로 무왕과 관계되는 기록물이 나왔죠. 무왕이 바로 의자왕 아빠요. 체어킹 아빠라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 내용이 원래 익산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는데 좀 실패하죠. 이쪽에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그죠? 정답이고, 두 번째, 황룡사 구층 목탑은 이게 만들 때가 바로 이 선덕여왕 때, 또 이제 자장법사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이 백제 장인이었던 아비지라고 하는, 아버지 아니고 아비지라는 인물이 만든 게 황룡사 구층 목탑인데, 요건 이제 불타게 되는 때가 몽골 이 3차 침입 때 소주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80m인데 몽골 애들은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문화재 소중함 모르죠. 그럼 한번 불 질러버리고 완전히 자기들끼리는 막 캠프파이어 같은 느낌으로 했었을 거예요. 그죠? 상당히 중요한 문화재였는데, 그죠? 아쉬움이 많은 그런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경주에 완전 랜드마크였는데 아쉬움 많죠? 자, 그럼 요거는 확실하게 이건 신라 거죠. 자, 그 다음 불국사 이 석가탑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덕왕 때 신라
중에서 이제 통일신라죠. 통일신라 이제 경덕왕 때 요거는 만들어진 게 불국사 석가탑이 되겠습니다. 이 탑이 우리나라 탑 중에서 제일 정형적인 아름다운 탑이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2층 기단 위에 3층에 탑이 있는 게 바로 석가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원 탑평리 7층 석탑이라고 하는 이 중원이 바로 이제 지금은 충주거든요. 충주의 탑평리 7층 석탑이 이게 통일신라의 석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에서 조성한 불탑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답은 1번밖에 될 게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조선시대 궁궐은 이 문제는요, 너무 많이 좀 설명 좀 드린 것도 있고 5대 궁궐 중에서 유일하게 창덕궁만 지정돼 있다라고 자연지물을 이용해서 그대로 이 궁궐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 건축학자들도 와서 이 창덕궁은 보면 와, 여기는 연못이 4개가 있는데 한 곳에서 다 안 보이네요. 그러면서 한 곳에 하나씩만 이렇게 좀 보인다. 그러니까 와, 이거 상당히 넓어 보인다. 그 실제 넓진 않은데 이 자연지물을 이용해서 밀어버리고 궁궐을 만들지 않고 자연지물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덕궁은 조선시대 때 제일 오랜 기간 동안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 흥선대원군이 중건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이 경복궁 중건하기 전까지 창덕궁이 전궁 역할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이건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갑시다. 44번에 유형문화재 중에서 이제 국보가 아닌 거. 자, 우리가 이거 하나를 조금 기억하면 좋은데, 문화재청에서도 계속 얘기를 좀 했던 게 앞으로 국보와 보물에 대한 것은 번호를 앞으로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볼 때, 익산의 이제 미륵사지 석탑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1호라든지, 그 다음에 이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뭐 9호라든지, 불국사 다보탑이 이게 20호, 그 다음에 보은 법주사 사천왕석 등이 보물 이게 15, 이런 걸 이제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보인지 보물인지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국사책에 자주 보이는 것들은 국보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은 국보인데, 2, 4번은 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아주면은 이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은 계속 연습을 통해 가지고 좀 봤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5번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는 이제 그네뛰기, 그 다음에 남자는 씨름, 허리춤에, 장포 뿌리를 남자들은 차고 다닌다. 여자들은 장포물에 머리 감는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음력 5월 5일인데, 요때 일어나는 사건은 뭐냐? 요게 바로 단오죠. 단오. 요거는 우리 민속놀이에 대해서 이 추석, 설날, 그 다음에 정월된 부럼 깨고, 지불놀이하고, 그 다음에 소원을 빌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요게 단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 문제니까 맞춰라고 내주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46번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자, 이 문제도요. 작년도 기출 문제로 나왔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답은 양동마을이죠. 양동마을인데, 이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 마을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요거 여강이 씨하고 그다음에 월성손 씨,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마을이 그 중에서 양동마을하고 하회마을이 같이 지정됐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정답인데,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보면은, 요런 무첨당, 향단, 관가정, 뭐 이런 거 알면 좋은데, 이런 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안 오기 때문에, 월성손 씨와 여강이 씨의 이제 집성촌이다. 그래서 요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다 하면, 이게 바로 양동마을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왕곡마을은 이 강원도 고성이죠. 강원도 이제 고성에 이 왕곡마을과 그다음 외암마을 같은 경우 아산이죠. 충남 아산의 외암마을. 그 다음에 무선마을이 이제 흔히 잘 안 보였던 건데, 요거는 이제 경북의 영주에 물 위에 이제 섬이 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무선마을 이런 말 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양동마을은 포항 쪽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경주에서 이 포항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보면은 요게 이제 있는 마을이 바로 양동마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찾으면 요거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우리가 본 수업할 때 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안동 하회마을하고 그 다음에 경주 양동마을에 대해 가지고 이 집성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 하회마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양동마을에 대해 가지고 양반 집성촌으로서 우리가 2010년도에 지정된 거를 배웠고요.
자, 그리고 이 하회마을하고 양동마을 중에서 월성손씨와 이제 여강이씨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그 다음에 서백당하고 무천당,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본 수업 시간에 좀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회마을하고 이거 두 개 나중에 비교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고성 왕곡마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성에 있죠. 강원도 위쪽에 고성에. 실제로 여기는 이제 강원도 북부 지역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좀 특이한 구조의 가옥들, 이런 것들 좀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찍었던 영화가 이제 영화 동주. 그 영화가 이쪽에 이 왕곡마을에서 좀 찍었던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얘기도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 좀 설명 좀 드렸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산 외암민속마을. 외암이라고 하는 거는 외암리 서쪽에 영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좀 된다. 그래서 이제 외암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이 마을과 좀 관계되는 그런 지역 밖에 있다. 그래서 이제 외암마을, 이런 말 좀 쓰는데, 아산 지역에 있는 민속마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앞에 시험에 나왔던, 바로 앞에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던 50번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이렇게 월성손씨, 여강이씨 이렇게 좀 나왔죠. 이 문제니까 한번 이번 2년 연속 요게 답이 바로 1번이 좀 되는 이런 형태가 이 양동마을이 답이 되는 형태로 나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한번 가서, 자, 이 46번 문제. 그러면 답은 요거 양동마을인지 확실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46번이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 20년 시험에서는 요게 50번 문제로 답이 이렇게 양동마을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기록유산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럼 요 중에서 훈민정음, 그 다음에 직진제후절, 그 다음에 조선왕조의궤, 요거는 세계 기록유산 맞죠? 그러면 판소리는 세계 무형유산이죠.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찾아주면 이건 3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48번에 이 주심포 양식. 이건 우리가 수업할 때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이런 거잖아요. 제가 막 최대한 막 오글오글하게 느끼하게 외워야 된다 해서 막 봉부스 막 이렇게 외웠죠. 봉부스 이렇게 봉부스 이렇게 봉주는 아니고 봉부스 막 그러니까 오글오글하니까 저분 왜 저러시나 뭐 이런 생각하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봉주는 아니고 봉부스 이렇게 외우자고 했죠. 그러면 봉부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연기하죠. 그러니까 극 위에서 이제 연기하는 거예요. 극무대 맞죠? 그럼 공부수, 극무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기둥 위에만 공포를 치장을 하는 주심포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다포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포와 공포 사이에도 이제 요거는 만드는 형태가 다포 양식.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대부분 다포 양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답 찾아주면 요거는 2번, 3번, 4번은 이게 주심포 양식이라고 하는 특징을 이해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틀린 거는 1번이 요게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49번 문제를 봅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종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요. 1번, 조선시대 역대 이제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왕가의 사당이다. 그럼 종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역대 왕과 왕비, 그 다음에 추존되는 왕과 왕비도 같이 있죠. 이렇게 따로 건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있고 그 옆에 보면 또 공신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문묘 재앙을 봉행하는 관학으로서 지방유학기관이다. 자, 보니까 지방유학기관이다. 여기 보니까 관학이다, 국가학교다, 문묘 재앙을 한다, 문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서원은 안 됩니다. 서원은 안 되고, 서원은 사립이죠. 그래서 안 되고, 요거는 향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확실하게 틀린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이건 종묘가 아니니까요. 자, 종묘의 정전에는 19개 실의 신실의 조선 역대왕 19분과 그 다음 왕비 30명 등의 49위의 신주를 모셨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 유교사당의 전형적인 그런 건물이 이 간결하면서 전체적으로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한번 앞에서 정전을 사진 딱 찍으면요. 이게 사진 한 장에 다 넣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외국 건축학자들이 와가지고 와, 이 왕조는 네버엔딩 스토리 같다. 이렇게 해서 결국 요게 이제 종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게 지정이 그렇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찾아주면 요거는 확실히 틀린 거는 2번이 요게 향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답을 찾아내기 여러분이 좋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경기도에 소지한 왕릉을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왕릉들을 쭉 공부하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경기도에 소지한 왕릉이 있어요. 그러면 광릉 수목원 들어보셨나요? 세조와 정의왕후의 무덤인데 광릉 큰악새. 그래서 딱따구리 같은 큰악새가 유명하고 하는 여기가 남양주에 있죠. 남양주에 있고. 그 다음에 이 태릉 하면은 태릉 선수촌 들어보셨죠? 노원에 가면은 이게 태릉 선수촌 요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릉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성북구에 있는 이 신덕왕후의 그런 정릉도 있고요. 자, 또 하나 더는 강남 쪽에 보면은 이제 중종의 그런 정릉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헌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서초구 쪽에 있는데요. 요거는 태종하고 이제 원경왕후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헌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무덤들은 잘 나올 수 있는 무덤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좀 좋은데 까먹고 막 그래요. 그죠? 근데 광릉은 한번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답은 요게 안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정릉 얘기를 좀 하면 이제 신덕왕후의 성북구에 있는 이런 정릉과 헌릉 이렇게 하면 아까 태종과 원경왕후의 그러한 왕릉과, 자, 그 다음에 또 봤던 것 중에서 광릉, 그렇죠. 이게 이제 남양주에 있는 그런 무덤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태릉 얘기하면은 이게 노원에 있는 그런 곳, 그 다음에 아까 중종에 이러한 정릉,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거와 관계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본 수업 시간에도 좀 공부를 하고 이렇게 좀 했는데, 그래서 이 지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릉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정릉, 그 다음에 아까 헌릉, 태종의 무덤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태릉, 이런 이름하고, 광릉, 이런 이름. 그 다음에 장릉이 바로 요게 단종의 무덤이죠. 단종 무덤이 영월에 있습니다. 영월에. 그 다음에 여기 영영릉 할 때 앞에 있는 영릉이 이게 세종의 무덤이고, 뒤에 있는 영릉이 요게 바로 이 효종의 무덤이에요. 효종의 무덤. 여주에 있는 무덤. 그래서 영영릉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동구릉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태조의 무덤, 권원릉부터 해가지고 9개 무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구리에 있죠? 구리에 있는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육릉, 건릉인데, 윤건릉이라고 해서, 육릉이 이제 사도세자 무덤이고, 그다음에 건릉이 바로 정조의 무덤이에요. 제일 남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성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다 알면 좋겠는데, 일단 이제 서삼릉하고, 그 다음에 서울릉,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자주 나오는 것들은 같이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을 찾아보면은 1번 광릉이 바로 남양주에 있는 이런 거라고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50문제를 한번 정리를 한번 좀 해봤고요. 25문제죠. 정확하게 하면 내용 난이도가 좀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분명히 기본 베이스로 깔아주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정리를 좀 하면서 좀 어려운 것들도 한번 우리가 최대한 가진 능력치를 다 동원해서, 이게 자원해설이요 100점을 받기 참 힘듭니다. 근데 100점 받으려고 하면은 다른 과목 포기하면서 100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한 90점권역, 92점 한 요 정도를 좀 생각을 좀 하고, 88점 한 요 정도 생각하고 좀 자주 나오는 걸 정리하면서 나머지 잘 쳐나가시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꽈락은 당하지 않게 중요한 것들은 꼭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기록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부터 시작해서 자주 나온 빈출도 있는 것들 있죠? 그래서 단연도 기출문제를 한 8회 정도를 좀 풀어보시면은 개념이 좀 잡히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고요. 그리고 훌륭한 그런 관광통역 안내사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